되는데요. 비파형 동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민족 이름 뭐 기타 등등하고 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이니까 이제 난 전에 한문을 이렇게 보면서도 물법자, 이저 법법자, 법이라는 글자도 그렇지만 이 무자라는 글자도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 저희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하고 좀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 이 비파형 동검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문으로 이 법이라는 글자도 놀랍지만은 저는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무자라는 것도 이 무자 그러면 얼핏 보게 되면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서 남을 제압하는 걸로다가 느껴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폭력을 사라지는 게 무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어냈을까? 근데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자를 폭력을 제거하는 게 무다. 그게 무예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글자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정신이요.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이 독특한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이건 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 누가 칼을 만든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칼을요. 그리고 이제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곰이 아니에요. 그건 물러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전쟁터에서는 그 사용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굴이기 때문에 동이기 때문에 동은 건 물렁물렁하다. 나중에 청동은 조금 단단해가지고 있다라고들이 실제 사용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금속 병용이라는 얘기가 이제 뭔가 하면 도라고 아직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진짜 금속 시대에는 철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그래도 이거는 주로 이제 이제 제사 드리는 용기 이제 제례기에 쓰이고 이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곰을 이 중국의 곰이 이런 식인 거예요. 일제 칼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칼이라고 그래 이거를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상과 정신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에도 그렇고 우리는 참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토기에다 빗살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아니 저기 요하강에서부터 우리나라 저 낙동강 유역까지 그걸 가려면 그 굉장히 먼 거리에요. 근데 거기도 다 빗살무늬 토기가 쓰여졌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요. 그건 뭔가 그걸 개발한 사람이 전파할 때 그런 사상을 같이 담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청동검도 어디는 이런 모양이 나고 어디는 저런 모양이 나오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고조선 여기 똑같이 청동검이 나오는 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오른쪽 같은 모양도 나오고 이런 모양도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여기는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 이것도 빗살무늬에 토기의 빗살무늬도 사람을 뜻하는 거지만 이것도 인본 사상을 얘기를 한다. 사람을 얘기를 하는 모양도 사람 빗으로 오잖아.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 빗으로 온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통동곰에서 오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강자에게는 무조건 굴복하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럼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뭐 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약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지지 밟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억울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든 칼질을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나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너 왜 그래 이 말을
거기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 무슨 뭐야 이거 위안부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과해라. 아 그게 사과할 일이냐? 네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만 그랬냐?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지 뭘 이제 이러고 나와요. 그 다른 나라도 아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다 그렇게 산 거는 맞는 얘기야. 히틀러도 그러고 그러고 했으니까. 근데 딴 나라에서는 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 이렇게 어쨌든 인정을 하는데 여기 인정을 안 하는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아 내가 힘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가서 굴복하는 거고, 힘 없는 사람 내가 가서 또 그냥 똑같이 내가 지배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전혀 잘못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게 문화가 달라요 우리하고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위안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봐 이건 안 통하는 얘기가 되는 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거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거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굴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려 때 항몽이라고 하는 게 무신들이 중심에, 몽고라고 하는 나라에, 몽고가 유럽까지 모스크바까지 갔잖아요. 예? 아마 제국으로다가 땅덩어리 넓이로 봐가지고도 제일 큰 제국을 가졌던 건 몽고예요. 인류 역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유럽 다 지배를 해버렸다고요. 다 지배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저항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고려예요. 가까운데 그것도 제일 조그매. 결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무신들이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뭘 항복을 하지만은요, 항복 조항 문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항복 문서가 아니에요. 아주 이제 몽고가 골머리라는 거예요. 이제 고려 때문에. 예?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이거. 그래가지고도 그냥 적당해 가지고도 항복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는, 끝까지 이거 저항을 하고 있으니 이놈을 어떻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굴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불교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러면은요, 유학자들도 불경을 공부를 하고요, 불교인들도 유학을 논어를 공부를 했다고요. 둘을 다 알아요. 근데 중국 사람 안 한다고 내가 유교인데 내가 불교를 내가 뭐하러 알 필요가 있어? 나 공부 안 해. 이런 식이고요. 그건 따로따로 해. 근데 우리는 다 해버려요 이게. 그 세속옥을 누가 줬지요? 신라에? 그건 굉장히 유교적인 거예요. 사군이충 사친이호. 굉장히 유교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는 통합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통합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종교 간의 전쟁이 없어요. 우리는요. 원광. 뭐야, 종교 간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종교 간의 전쟁 많아요. 다른 나라들 보기도. 그리고 나라가 나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분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이제 수천 년 동안 종교가 공존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고요. 사군이충 사춘이호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게 불교 사상하고는 안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게 저희 중들은요, 정치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망한 거지 이건 나라고 난 우린 세속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 끝납니다. 그 왕이 저 스님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는 안 먹혀 들어가요. 내가 네 소리를 왜 들어? 왕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긴요. 그렇게 진짜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가지고 승병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속을 떠났는데 거기 왜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고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불교라는 종교의 교육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뭐가 나온 거? 승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승병이라는 거. 그럼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 때도 있어. 그게 뭐 사명대산 뭐 임진란 때 그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뭐가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불의의 세력에는 타협하지 않으려는 거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 우리나라에 그뭐 20몇 년이가 있다가 가는 서양 기자가 뭐 우리나라 뭐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뭐 많이 알려졌던 거 있잖아요. 왜 뭐 일본은 뭐 무슨 그지 발사계만큼도 안 한대나 뭐 일본 한참 잘 나갈 때 얘기해요. 일본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야. 다 일본 대단하다 뭐 서양 사람들도 일본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다 그러고 하는데 근데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그러면 거지 무슨 뭐했긴 때만큼도 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꼭 제국을 뭐라고 뒤에다 갖다 붙이나요? 놈자를 붙이는 거예요. 미국 놈, 일본 놈, 놈자 또 누구 있나? 중국 놈, 러시아 놈. 이 놈자를 가지고 다 아프리칸 놈 그러지는 않아요. 응? 또 힘없 나라 가지고 더 이런 우리보다 뭐다 저런 병신 같은 놈 이렇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아주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힘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려고 그러면 그건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무슨 놈자라고 부른다고요. 꼭 놈 그래. 그 놈을 갖다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의병이 일어나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나라 역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정치권들끼리 싸움인데 거기 뭐 백성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나서 이게 찾아보기 어려운 건데 우리는 임진란 때 우리가 뭐 오래전은 모르지만 임진란 때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규군 못지않은 활약을 하는 게 누구예요? 의병되는 게 이순신에 관한 그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순신은 거의 의병 수준이었어요. 왜? 국가로부터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아니 누가 이게 군인들이 농사 지어가면서 이는 뭐 군량료 조달을 하려고 그래요. 네?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뭐 만들고 뭐 할 만한 그런 지원을 정부에서 안 해주는데도 자체 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네? 자체 조달을 해가지고서 이제 전쟁 치르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항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진란 때도 그렇고 그 이해가 가지고서 이제 동학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뭘까요? 3.1운동이 또 그런 거예요. 3.1운동 이런 것들은 3.1운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다. 그 세계 모든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왜 신기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불의의 세력이 어떻게 맞섰다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그냥 만세 부르는 걸로다가 맞섰다. 근데 그게 일부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어땠다는 거예요? 거국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거국.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국에도 그것도 어느 일부 계층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든 계층이 다 그냥 여기 모두 있었는가 하면 평양에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3.1운동 때 뭐가 유명했을까요? 기생들의 그 만세운동이 굉장히 유명했다. 수원. 뭐 이런 그건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야.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국민적인 그건 뭐 기질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동검이라고 하는 독특한 모양을 이거는 제가 하는 해석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 여기까지는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고 이제 그걸 해석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자는 그리고 맞잖아. 이게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끌고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라는 글자가 각골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청동검 정신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은 뭐 잘못됐나 뭐가? 이 정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 역사는 어차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화로 보면은 우리는 놀라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반하는 게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고 반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반하는데, 야, 참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말이에요. 홍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국 정신에 홍인간 들어 있다는 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봐. 그게 이제 누가 노린 건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노린 거예요. 스스로가 완전 자멸감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역사 자멸감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자존감을 느끼게 만들어놔야지, 우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이거 지금 이 역사 공부를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된 게 우리 여기 이제 최막스 교실 때문인데요. 엊그제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어쨌든 그 서류 제출하려고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달 안으로 다 제출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둔대교회가 계몽운동이 꼭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운동으로다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 최막스 교실뿐만이, 최막스 교실도 이거 코로나만 좀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학기 중에는 애들 오게 하고, 방학 중에는 저 아동센터 오게 하고, 그럼 우리 1년 내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좀 가르치자고, 딴 것보다 역사 이거. 그래서 여기 왔다 간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들어보고서, 야, 뭐 공연 한 번만 갈 때가 아니단 말이야. 몇 번 우리 계속 가자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좀 말 나오게끔, 딴 거보다도 야, 좀 애들한테 역사 좀 배우게 해야 된다, 이 말 나오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계몽운동의 현장이니까 뭐 또 할만하지. 그러니까 기도 좀 해요, 꼭. 이거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좀 돼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여기 체험학습 교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계몽운동, 우리 시대 계몽운동을 이제 해야지. 그래서 혹시 지금 저 말씀드린 것 중에도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물론 열국시대, 그리고 열국시대까지 해야 될 텐데, 남국시대까지 오늘 하는 거니까 다음 주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고. 열국,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니까는요. 무신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신 집권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아마 100년이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독특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왕은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왕조를 바꾸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에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도 왕 많이 바꿔놓잖아요. 왕을 바꾸어도 그 왕족 중에서 누굴 갖다가 세워가지고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명명을 잊게 하는 거, 고려도 잊게 했죠. 이걸 뒤집어 엎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이라는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냥 누가 집권하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지. 자기 집권을 하고 나가지고서 왕은 안 하고 호수아비를 세워놓고 그걸 누가 이어준다, 그거는 누가 하려고 그래. 그런 건 서양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제 이런 이 정신인데요. 고조선에 여기 다시 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70여 개의,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국가 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중앙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다가 역할을
축소화시켜 가지고서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대처하는 역할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 정부는 자치를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2000년까지 그 나라.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지방 국가들끼리 싸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 국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서 서로 지가 뭐 중앙 정부를 뒤집어 엎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청동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고조선이 망하고 지방정부 시대로 저 지방정부가 독립시대로 넘어가더라도 원래 왕은 추대하는 전통이 있는 거라고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추대하는 전통이 있고 왕권을 제대로 가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멋대로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이렇게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왕이 힘을 못 쓰는 그래도 그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요. 그런 어떤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건 없는 게 왕이 뭐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되는데 누가 날 통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제약이 많이 걸려요. 제약이 많이 걸리고 아까 이대로 누가 반란이라도 정권을 잡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되는 것까지는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왕은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내가 정권만 잡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세도는 부리더라도 세도 정치라는 게 나오지 왕을 뒤집어 엎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나라가 세워졌다면 500년 가는 게 세계사에서 없어요. 그거는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열국을 통일한 것이 가장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끝에 있던 신라가 통일을 했다는 거 참 진짜 그럴 수 없을 정도 세력도 제일 약하고 그랬던 신라가 통일을 했다는 것도 참 믿기지 않지만 신라가 어떻게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치고 그런 야비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었는지 그렇게 해서 통일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큰 지금으로서 보면은 엄청난 폐해를 그저 끼친 거잖아요.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고구려 쪽에서 통일을 백제 신라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됐을 텐데 참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고구려 이제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이거 다물정신이라고 있어가지고서 이제 고토회복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고조선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광개토대왕 때랑 이제 회복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왜구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라가 뭐 어떻게 고초를 당한다. 그럼 와서 퇴진을 시켜줘요. 어? 외구를 쫓아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어디까지는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신라대로 그냥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외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좀 SOS를 치니까 가가지고서 외구를 침략시켜주는 것 물리쳐주는 것까지 한다면은 그럼 왔다가 신라를 병합시키는 건 가능할까 안 할까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한 얘기지. 그걸 왜 안 하냐? 그거는 다른 나라 역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고조선의 정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방 뭐예요? 여기는 그냥 자치.
그대로 살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려라는 나라는 계속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었나? 그 내부 통일 전쟁은 좀 있어요. 부유하고 좀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타 등등 여진 뭐 기타 등등 거기 이제 내부의 그런 부도도 통합시키는 그런 전쟁은 좀 있기는 했지만 주로 이제 중국하고의 전쟁 수당 그 전에 광개도 대항 때도 이제 연나라와 이제 이런 싸움 이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고구려와 이제 중원이 이제 양대 세력 썼던 어떤 이런 건데 근데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뒤에서는 외구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고 고구려 백제 틈바구니에 이제 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가 그 의자왕이 있는데 그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초기에는 그 굉장히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서 신라를 많이 침략을 했다고요. 많이 침략을 해가지고서 신라가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의자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게 망하게 생겼어요. 그 전까지 그냥 신라로 살고 고구려 백제는 백제대로 살고 그냥 그러고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의자왕 때 와가지고 그때 그 이제 선덕여왕 그리고 김춘추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 시점인데 신라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망하게 생겨놓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자력으로다가 어떻게 살아나올 길이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책을 찾아내는 게 뭐죠? 그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가 또 중국하고 지금 대립해 가지고도 이제 고구려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한테 가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하고 이제 결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백제를 치고 그리고도 이제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지 말고 고구려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더라면 고구려는 안 도와줬을까요? 그러면 항상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를 친다 그런 것이 고구려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건 내부에서 의견이 신라의 국론이 우리가 이제 꼭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고구려하고 손을 잡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 그거보다는 아니다. 그냥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다가 이제 그 왕이 김춘추인데 김춘추 전적으로 이제 당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김춘추의 사위가 이제 그 저이 백제에 죽었다고 딸하고 사위가 그런 어떤 거가 영향을 많이 줬다. 이제 그거보다도 뭐다 사위하고 딸이 죽었다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나라가 이제 붕괴 위기에 진짜 온 거예요. 그거를 몰아붙인 게 의자왕이라고요. 의자왕이 아주 밀고 들어가도 신라를 아주 망하게 해놨으면 좋은데 또 한참 가다가 또 이제 사치에 빠져가지고서 또 이제 딴 길로 가버려가지고서 이제 또 아예 멸망시켜 버렸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서 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뒤통수 얻어맞은 어떤 이런 건데 그 우리나라 그 역사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신라가 통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을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 고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등장을 했다가 발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다물 사상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발해가 망하고 신라 그리고 이제 고려로 이어지면서 고려도 나름대로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는 있지만은 고려의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 좀 확보하자는 얘기지 전 만주벌판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는 힘에 붙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면 가야에서 끝까지 문화 역수입을 거부했다. 그 부분이 그럼 가야에는 불교 문화라든가 유교 그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거예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문화가 제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가야 문화다 이렇게 봐도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그거가 역사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럼 대부분은 뭐 가면 다 불교 유적지 막 그런 게 많은데 그럼 가야 지금 가야 문화 유적지로 이제 가면 이제 거기 가면 그럼 고조선 유적지를 문화를 알 수 있게 남아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거기 뭐 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거기 그 고조 그쪽에 그 저 박물관 이런데 그때 뭐 내가 좀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거기 그 가야 그 박물관 이런 게 있어요. 가야 문화 고저 유물만 모아놓은 그런 게 좀 있다고 그쪽에 가면은 가야가 그 가야라는 부분이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건데 거기에 고조선 정신이 그래도 제일 많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가야 문화는 고조선 문화다 이렇게 봐도 그건 차이가 그리고 가야 문화가 굉장히 금소 저 철기 문화 그 철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쪽이 굉장히 앞섰다고요. 그 다른 저 백제나 신라보다 앞선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고조선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다물 사상이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단어가 힘든 것 같아요. 다물 아, 사상? 다물은 순우리말이어 가지고서요. 아, 순우리말이어서 그거는 고도 회복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물사상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다물이라는 게 뭐 한문도 아니고 그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용어이고 그 다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고도를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고구려만 하더라도 수나라 중국 본토를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 에 절대 굽히지 않잖아요. 그런 게 그저 있었던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고구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거가 지금 이제 이 고구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와 신라를 다 병합시키자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통일을 하려고만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주기만 했지 그냥 가는. 광개토대왕은 북진 정책이지만 또 그 아들 뭐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써서 백제까지 그 근처까지 내려오고 그랬다는 거는 그냥 백제가 치고 올라가서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아니 이제 그 자꾸 이제 백제나 고구려가 이제 저 백제나 신라 고구려 잠식한 부분이 있다고. 잠식한 부분을 이제 되찾자는 얘기지. 그 남진 정책이라는 거가 신라나 백제를 병합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보자는 그런 이제 만주의 이제 수도가 있던 거 국내성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천도해가지고 오는 어떤 이런 거죠. 남진 정책이 백제와 신라를 병합시키자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게요. 사만을 통일하자. 이제 그러니까 사만이라는 게 뭐 마한제나 변한 사만이 아닌 백제 신라를 다 통합해 버리자 이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원래 그게 이제 고조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지방 국가는 그냥 자치를 남겨두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요건 이 지도를 보자는 건 여기 이걸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이 이제 중국 본토고 여기 이제 이 극동 지역이 되겠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몽고도 있고 여진도 있고
또저 뭐야 또 하나 뭔가 여러 부족들이 요나라 뭐 기타 등등이 이제 이 만주에 주로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 기회가 다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걸출한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면 다 이제 각 부족별로다가 이합시산돼 있다가 이제 그 통합이 되어진다고요. 통합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 부족들이 그냥 나뉘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통합시켜 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폭발력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그게 거의 다 중원까지 갔다고요. 중국 본토까지 점령을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족이 한 번 다스리고 이 주변 나라들 한 번 다스리고 자, 이게 교대로 교차되어져 내려가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몽골도 그렇고 뭐 여진도 그렇고 그 금나라 뭐 기타 등등 다 이거 여진이 가가지고 세운 거 청나라잖아요. 한 번씩 중원을 다 가도 지배하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원으로 갔다 하면은 사라져 버려요. 그런 또 특징도 있어요. 문화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건데 유일하게 가장 그 중에서도 주변 이 극동에서 사실 컸으면서도 중국 본토를 지배 안 해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 부분이 한 번씩 다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근래의 역사를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박정희 그리고 그때 그저 한참 또 야당으로 남아있던 사람들 뭐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한 번씩 다 했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 세력들도 대통령을 한 번씩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 운동권 세력들은 이제 좀 이제 어떤 북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었는데 좌파적인 성향을 좀 이제 가졌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대학생들이 지금 기성세대 돼 가지고서 다 정권 한 번씩 다 잡잖아요.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기회가 한 번씩 다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건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마당에 풀 크는 걸 봐도 알아요.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한참 그냥 어떨 땐 발행이가 그냥 여기 저 마사를 파다가 뿌려놓고 나서 잔디를 심어놨더니 엄청 잘 크더라고요. 잘 크는 게 3년이야. 권불 10년 그러던데 잡초의 세계는 권불 10년이 아니라 권불 3년이야. 3년. 그 다음 걔도 빌어줘야 돼. 잡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주 여기서 제일 골머리를 하는 게 발행이. 이야, 발행이가 아니라 질갱이. 질갱이가 이게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건 뭐 도대체가 그냥 그다 질경이 한번 가면 그 다음에 또 질경이가 맨날 질경이만 올라올 줄 알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요즘 질경이 별로 없어요. 또 딴 게 나와요. 2, 3년 지나면 새 개 계속 올라와요. 이쪽 이 여기 자연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요.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이 우리 아시아 특히 이제 이 동북아 역사 이렇게 보더라도 뭔가 여기에서 별볼일 없던 나라들도 좀 민족들도 한 번씩 다 득세를 해가지고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 지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안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안 했느냐라고 할 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하도 쳐들어오니까 여기까지가 옛날 우리 고조선 땅이야 이래 놓고 나가지고서 지키려고만 했지 저기까지 가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수나라가 망했다 그러면은 아니 싸우다 망했어요. 그럼 엿을 몰아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맘만 먹으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부분들이 힘이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만도 안 해. 그 다른 나라들 그게 없어도 빼죽고 들어가 가지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청동 비파형 동검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이게 좀 뭐야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인가 하면 칼이 아니라 뭘로요? 칼로 가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뭐로? 문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신문화 쪽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근데 이거는 중국 본토 정도나 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동서양에 융합되어지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뭔가 하면은 동양과 서양을 지배할 정신 문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가 지금 죽쓰고 있는 것도 지금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서양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편성해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 휩쓸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동양과 서양을 통합해 가지고 지배할 만한 사상이 지금 부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과제인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도 동양을 재해석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서양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그 어디에서요? 세계를 동양과 서양으로 크게 나뉘는데, 동양의 입장에서 서양 문화까지를 이제 재해석해서 통합시킬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그런 정신 문화가 있다.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얘기하려고. 이제는 뭐 우린 중국에 가지고도 거기나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일본을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 문화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이제 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을 통해 가도 그 일을 꼭 하실 것 같아. 조건이 맞잖아 이게. 예?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전에 이제 뭐 재단을 만들어 보자 뭐 어쩌다 이게 자꾸 내가 이제 이 꿈꾸던 거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자고 그러던 이러는 건데요. 예? 뭐 혼자 쫑알쫑알 그러지 말고. 그거 책 쓴 사람 있잖아요. 지구 경영. 지구 경영의 사상은 홍익인간 사상이다. 그게 그 책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고. 예, 아니 그렇게 근데 이거는 명확한 얘기야. 이게 이만한 사상이 없는 거예요. 금방 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요,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대단한 어떤 그런 사상이라는 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요? 이거보다 더 큰 사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나올 수가 없어요. 더 큰 사상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초기부터 이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태 그게 남아 있는데요. 예, 이 빗살무늬 토기하고 뭐요? 지배형 동검에 들어있는 이런 정신이 그걸 가능. 그게 홍인간 정신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하실 말씀이나 뭐 질문이나 있으면 하십시오. 꼭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까 고구려가 백제하고 신라를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갑자기 소선어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아마 그 주몽이나 뭐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침략하거나 이러지 못했던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선어가 고구려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계급 공신 같은 영향력을 주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 역사에서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까지를 통합하자라고
아주 국가 정책을 그렇게 정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정신이, 예? 가서 그냥 그 사람도 살게 하지. 그저 따로따로게 살게 하지. 그 우리가 꼭 가가지고서 그냥 다 그냥 통합해서 지배해 버리겠다 이 생각을 안 한. 그게 고조선의 70개 지방 국가 연합 체계였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건 자치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치를. 그리고 여기서는 뭐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부 정치 싸움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다음 그걸 막는 거고, 또 하나 뭐죠?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그냥 자치를 해라. 이게 얼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상적인 국가문화 시대였다. 이상적이라는 말을 그래도 붙이는 거예요. 이상적인 문화 시대, 이상적인 정신 문화. 자, 다시요. 난 이걸 꼭 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상적인 뭐야? 정신 문화, 이상적인 국가 문화. 국가 문화가 어디서 나오는 건 정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정신 문화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상적인 국가 문화가 나오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 우리 고대사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히 우리 여기 체험학습 교실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 애들한테 가르쳐 주자고요. 오늘. 예,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귀는 진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